가왕 나훈아님의 빠져 집콕 중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릴 적 깊은 산골 조막집 안 호롱불 밑에 모여 형님들과 함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고향 무정 유정천리를 따라 불렀고 TV를 접하게 되면서 얼굴도 못 보던 그 가수의 입이 특이하게 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시절에는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던 그의 표정에서 카리스마를 느끼게 되었고 언제부터인가 그의 실황 공연 관람이 꿈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기회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아쉽지만 현장 공연 아닌 방송으로나마 그리던 가왕 나훈아님의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단함이 절절히 녹아들어 있는 그의 노래는 제 인생의 순간들을 언제나 함께했고 그는 여전히 저의 우상입니다. 그런 나훈아님의 이제 내려올 때를 생각한다는 말에 짧은 인생의 무상함도 느낍니다. 조금 더 오래 팬과 대중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코로나가 거친 언젠가 실황 공연장에서 사인 한 장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두처럼 저도 집콕하느라 부모님 산소도 찾아뵙지 못하고 처가에도 못 가는 외로운 시간에 가왕 나훈아님의 깊고 묵직한 노래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게인 코리아. 훌륭한 기획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께 위로를 주신 KBS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 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겠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깝고 귀한 이웃이지만 바로 엊그제 침략과 인권 침해의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경계해야 할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모든 국가는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타국 피해 위에 자국 이익을 추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복잡하고 미묘한 역사적, 국제정치학적, 외교군사적,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 외교와 경제사회 분리, 상호 존중과 이해라는 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부인해도 침략과 전혹한 인권 침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에게 역사적 진실이자 현실입니다. 명확한 삼권 분립으로 정치의 사법 개입이 금지된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 판결 개입은 불법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 개입 요구를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위안부 강제노역 문제는 누가 뭐라 하든 가해자인 일본이 만든 문제입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한 사과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만하라 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 옛다 사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분리 원칙을 어기고 한국을 공격한 수출 규제는 한국에겐 기술 독립의 의지와 기회를 주었지만 일본 기업의 발등만 찍었습니다. 정치는 국민민복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잠시만 눈을 떼도 정치인이나 소속 정치 집단을 위해 국민민복에 어긋나는 것은 고금동선을 불문한 현실인 모양입니다. 법적으로나 국민 감정으로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보니 스가 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국의 진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릴 것을 기대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신청 접수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율에 5년 만기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 진행했다. 이번 3차 접수에는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과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한 맞춤 대출 서비스가 신설됐다. 고금리 이용자 대출은 불법사 금융을 포함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의 이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은 급격한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과 함께 금융상담 등 컨설팅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3차 접수부터는 개인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기존 나이스 평가 정보 외에 올크레딧을 추가 적용해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 대상은 기존과 같이 10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이자 심사를 거쳐 3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 접수는 10월 15일부터 주소지에 관할 시군별 현장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대출 금액은 심사를 통해 300만 원 한도로 결정된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 및 경기복지 플랫폼 내 온라인 Q&A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사업으로 도민의 수요가 높은 사업이다라며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차 경기극저신용대출 마감 후에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생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지원, 장기 연체자 금융복지 상담 및 개별체 무협상, 사회적 배려 계층, SOS 지원 등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금융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경기극저신용대출 결과 1차 36,598명과 2차 15,876명 등 총 52,474명이 신용대출을 받았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5%의 요율을 1%로 감면했다. 이 기간 동안 116건, 10억 원의 임대료가 감면됐다. 도는 8월 이후에도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의료원 등 보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감면 방식도 선택 가능해 시설 사용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전액을 감면받거나 시설 사용 중단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 도는 이번 감면 기간 연장 시행으로 연간 155억 원, 29억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